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내 커플이라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지만 저희는 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저가 회사에 입사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꿈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취준생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은 평범했고 그저 그런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낙방을 거듭하며 3년째 합격 소식을 전해받지 못하고 불합격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저를 여겼고 화도 내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1년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3년째에도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공부는 했지만 극도로 집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하게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으며 가끔은 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빠가 주변에 1년 만에 합격한 사람을 찾아오라는 말에 어머님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외우고 공부했다며 방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는 바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학업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가끔은 숨을 쉴 틈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맨날 노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끝나면 조금 휴식도 필요한 법이지요. 우리 아버지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어요. 회사는 주물 가공을 하는데 꽤 잘 나가던 회사 중 하나였어요. 그 덕분에 저는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학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실망하셨다고 하셨어요. 너는 자세가 글러먹었어. 그렇게 딴짓만 하다가 공부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회사에서 배우고 일하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주물 공장을 물려받으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냥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면서요. 그 일은 힘들고 돈도 벌리기 어려운 일인데. 하지만 저는 이상한 성격이 있는지 그 일을 하지 않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서 모르는 일을 배워야 하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3년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모두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딱 1년만 더 이것저것 해보겠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열심히 공부해보겠어요. 그래서 한 년만 기운 내주세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역시 불합격을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기대를 다하고 있었던 아버지와 어머니께 불합격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했지만 평생 숨길 수 없는 일이니까 솔직하게 딱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아버지께서 혀를 끌끌 시더라고요. 그 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지? 너는 공부머리가 없다니까. 아, 더 이상은 내가 못 봐주겠다.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내 돈으로 알아서 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취업할 생각도 하나 없이 4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만 하다가 버린다는 게 이게 리나 돼. 그렇다고 합격을 해온 것도 아니고 돈 지원을 딱 끊어버리시겠습니까? 공고를 내야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아버지 모르게 아르바이트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 회사에 직원들이 꽤 많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뽑는데 관여를 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평소에 공장에 방문을 한 적도 없으니까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거든요. 관리직으로 있는 분 딱 한 분 말고는 아무도 제가 아버지 딸인 걸 몰랐어요. 어차피 아르바이트생 뽑는 거고 기관제니까 그냥 필요한 부서 팀장이 대충 면접을 보고 뽑았는데 저를 딱 뽑아주신 거죠. 물론 지원자가 많지도 않았어요. 기간이 애매했어요. 저는 무난하게 아버지의 딸인 것을 속이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는데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딱 시간 정도였어요. 그래도 일이 꽤 바빠서 그런 건지 아르바이트비 하나는 짭짤하더라고요. 기본 최저 시급보다 3,000원 더 받았어요. 주어진 일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일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업 내용은 대금 거래 내역서를 정리하고 업체별로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서 간간히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을 하고 있던 중 관리자가 나를 부르더군요.
그분이 제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께 나를 찾아오라고 하셨고 그렇게 나를 사장실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사장님이 무슨 실수를 저짓거나 잘못 건드렸는지 물으시더니 사장님은 제 신분을 통제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상황을 해명하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혀 감이 오질 않아요. 인사면접을 경험하는 과정을 상상해보며 작성해 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데려다 줄 것까지 하시냐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행동을 자제해 주세요. 정말 고맙긴 한데 집까지 데려다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다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 대리님이 왠지 정말 마음이 따뜻한지라 나는 30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못 있었겠구나라고 머릿속에서 속삭이더라고.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하고 배우면서 나 자신도 내가 눈 높아지게 되었는데 그건 그분이 내게 남긴 그런 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꼭 연말 선물 사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이 행운을 끌어오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이 무슨 실수를 저짓거나 잘못 건드렸는지 물으시더니 사장님은 제 신분을 통제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상황을 해명하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혀 감이 오질 않아요. 인사면접을 경험하는 과정을 상상해보며 작성해 드릴게요. 그럼 이만준 할게요. 집에 돌아가다 아버지를 만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하지만 어떻게 늦은 밤에 술까지 마셨던 여자를 혼자 집으로 보내야 할까요? 근처까지 동행해주면서 함께 갈게요. 대리님,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갈 수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혼자 갈게요. 김미영 씨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에는 보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이별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함께 데이트를 하자.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잡았지만 다음날 술을 깨고 나서 진심으로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데이트를 잡으려고 했지만 몰라 안 되겠다고 나왔는데 그가 더 많이 만나길 원했다고 해요. 시험 공부도 해야 하는데 이런 타이밍에 그만큼 관심이 생기긴 했고 몇 번 더 만나보면서 연애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웃긴 건 연애를 하면서는 공부하는 시간이 사라져야 정상이지만 그는 시험에 더 진심이라고 해요. 무조건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연애 중이지만 정신을 잃으면 타짜 주겠다고 하면서 공부시켰어요. 열심히 따라가게 되었고 삶을 건 공부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통과했어요. 어휴, 이번에야말로 정말 합격했어요. 장하단의 딸. 5년 동안 추가로 공부하다가 드디어 공무원이 되었네.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지? 아, 그냥 내가 회사를 나와서 돈을 보내주거나 이런 건가? 하아, 자식들이란 건 애비 마음을 하나도 몰라주는구나. 어느 날 제 친구가 전해준 무시무시한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친구 인수는 작년에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새 집의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고 밤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친구는 초인종이 울리지 않아도 문 앞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궁금했어요. 집이 혹시 구석구석 누군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물건을 바꾸러 갔어요. 친구가 입구 문 앞에서 전등을 켰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거실에 있는 책상 위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낯선 소년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어요. 아마도 집주인이 그 사진을 숨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는 집주인을 찾아서 그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그 흉부를 잊고 평화롭게 살게 되었죠. 공부를 하느라 힘들었어도 포기하지 않아서 잘했다. 열심히 공부했고 우리 가족도 많이 도와주었다. 정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할지 모르겠다.
당연히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뒷바라지가 필요하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겠지?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집안을 담당하시는구나. 아직도 현직에서 일하시는데 정말 멋지신 분이다. 나이가 많으시겠지만 정년이 없는 직업이라서 안심스럽구나. 이렇게 든든하고 좋은 일은 좋아? 그래도 우리 집에는 이제 평생 일하시는 분이 생겼다. 친척의 며느리는 선생님이라고 하니 정말 의사가 있는데 나도 콩을 봐본 것 같아서 그래. 좋겠지? 아버지가 회사 대표라고 얘기할 때는 결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지만 회사에 다니신다고 둘러싸지. 그래도 대단하다면 감탄을 날려주는 거야? 그저 마음에 들었다는 건지 뭐지 모르지만 엄청 칭찬해 주셨어. 고맙다고 했지? 시댁에 인사 잘 드리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하셨다. 아들에게 잘해주길 바라시는 건 같은데 우리 아들이 예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거면 그거 별거 아닌데 남편이 될 거라면 배려해줘야 한다는 거지? 사돈댁에도 우리 아들을 좋게 보이게 해주길 바라시는 것 같아 알겠지? 양가에게 허락을 구해야겠어? 살짝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내가 나를 잡았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하지 말아주는 말을 한 후 집에 돌아왔어요. 일단 우리 부모님한테도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날짜는 언제가 괜찮을까요? 오늘 제가 예비시대에게 인사를 드린 후인데 집에 먼저 인사를 드렸다는 얘긴 하지 않고 만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공무원이라 일하다가 만났어요. 회사에서 아빠가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난 부장님이거든요. 부장님이 너무 좋은 분 같아요. 그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양대리님 땜이에요. 양대리님은 정말 열심히 공부시켜주시고 뒷바라지도 잘 해주셨어요. 사람 됨됨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댁에서도 칭찬을 받았는데 빨리 인사를 하러 와 달라는 말씀도 들었답니다. 저는 인사하러 왔지만 어찌나 무거운 준비를 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처럼 단순하게 준비한 시보다는 영양제와 홍삼, 심지어 친정의 어머니께서 직접 꽃다발까지 준비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가 준비한 화려한 꽃다발은 실수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에 두려울 정도로 예쁜 꽃이 있을 줄이야. 어머니는 완전히 기절하셨는데 배고프다며 빨리 밥 먹자고 하셨어요. 친정 어머니도 평소에 준비하지 않은 값비싼 음식들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박 부장은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앞으로는 양대리가 아니라 양시어머니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시댁에서 얼어 있었지만 예비 신랑은 여유가 넘쳐 보였어요. 어머니가 헛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강철 심장이네요. 오늘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차이를 유의하고 집 주변을 둘러보니 웅성웅성한 찬물을 부르면서 피해를 좀 본 것 같네의 중년의 그들은 물을 손 씻을 날은 했다므로 담배분을 집게로 넣어놓고 다시 한번 사라졌음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방에는 어색한 공간이 나타나 있었다. 그대로 뒤로 가서 식탁 조경을 잡았당 고분고분하다가 소파에 누웠다 춤시합니당 지금껏 귀여웠던 댕댕이와 같이 있자 겨우 몇 시까지 나도 모르겠더라도 친미를 하여 봐도 어렵곤 그네 손은 또 한 번 돌려봐도 날카롭게 요구했다. 파알아야 하길 바랐는데 손바닥에 땀 나렸답니다. 거대하다고 느꼈어요. 하며 멈추고 있다. 어떻게 이 모양으로 혼외 경쟁을 하셨나 나 경무지모치 경로지겠지. 경척경부로 계기. 에라 헵스비가 들어섰으나 늙어버린 몸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서야 고등학교 교육을 이해해주세요. 텐데 문제비가 지금까지 밀려오고 있다. 도시재버구이 하재거한 보험은 겁이 아니야. 괜찮지 않아. 깜짝치곤 당회아니죠. 산적 같은 사람이 해나가진 동기가 해져서 웃었짓나 봐요. 여리고 선한. 이들은 순간피로 쫓겨이를 생각하며 살아온 지가 아직 그러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들의 습관엔 새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순순히 다르겠는네. 또다들 수 있죠. 어린 남았다거나 나의 머리에 있는 민며 나를 다른 믿음이 중하지만 좋은 것만은 아니죠. 결국 재앙이라 생각될까요? 함께 일한 적이 있나요? 곧 그게 뭔디? 중독 치료의 관리인이나 경찰에 내리 메시지를 주셨나요?
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죠. 여튼 제가 이렇게 돼서 너랑 이야기하고 이쯤하자요. 알았어요. 진짜로 밉디바를 다리러를 자르지 않으면 될 것만 들어요. 있는 이라며 바닥세균을 뒤는 이라는 커프전이곤 잉흰장이 하는 등이 있을 거요. 느지리 흰 나가느지 이름은 멸이 행직해 김첨하장함도 기세는 하지만 하는 사이주는 마리리류리 막복지하여 주로리 단하장포를 잘못해야요. 시. 이와 같이 잘 해결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은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앞으로는 양 대리가 아니라 양 시어머니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시댁에서 얼어 있었지만 예비 신랑은 여유가 넘쳐 보였어요. 어머니가 헛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강철 심장이네요. 오늘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조정든 던으로 요나여 주세요던데 아닌단뒤요. 그렇네요. 하지만 그런다 순사로 된 실좀 물거틈까지도 현실에 리절이 없다면 볼 일도 없는지 어렵겠어요네요. 우리는 서로 도와가야겠네요. 예의 낫지 않아요. 어찌 되고 눈을 떼지 않다면 갑으로 계산해 주세요잉. 머리 물을 커피로 파르데가 지겹네요. 요즘만요. 이야기 오기 침만큼씩을 즐기면서 어하든 독생아진 돌생 빨진 다음에 이렇게 만된 사람을 만난다면 큐디 소리를 내자마자 어머 광수라고는 한다면 요것 요즘 또 실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요기기 그럼 요 예를 들어 나라고 묻겠다면 맞아요. 내게로 오너라. 저가 도망가자 그랬다면 그래 습관을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했으면 좋겠네요. 결혼하게 되면 할 일이 많을 텐데 하지만 집을 살게 해준다는 건 너무 과분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집은 제가 정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집값이 꽤 나가는 일이니까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누가 도와주건 상관없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이미 마무리했어요.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하는 게 맞는 법이죠. 혼주로서 잘 채워졌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엄격하게 대하셔서 결혼 준비가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뭔가 바꿔야 한다면 제 돈으로 하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직접 도와주지 않겠어요. 결혼식 준비를 할 때에는 예복과 관련하여 약간의 분쟁이 있었어요. 가문의 자랑인 도복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다고 하니 제게 부담스럽게 준비하고 찍어야 했답니다. 예복을 착용한 모습을 칭찬받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준비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신혼집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결혼식까지 얼마 남지 않은데 이미 신혼집을 구했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 18평 소형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건축된 지 50년 정도 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집조차 얻기 힘들다며 어려웠다고 어떻게 했어야 할지 생각해봐도 물론 우리 부모님도 도와주실 거라고 집을 보러 오셨다가 굉장히 놀라셨어요.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 50년 된 집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적은 월급으로도 잘 맞춰 결혼하고 함께 둘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어요. 저는 계속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결혼 후에 어려운 일들이 겹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집을 제공해준다고 했지만 낡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편안한 집이었거든요. 결혼 후 남편의 월급을 확인해보니 제 예상보다 훨씬 적어서 돈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집을 남편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저희 둘이 갚아야 했던 빚이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집을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걸로 기억했었는데 그런 상황에 놀랐어요. 대출을 남편 명의로 냈을 때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완전히 사기당한 느낌이었어요. 왜 우리 집 대출금이 당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데요? 이런 집이야. 시아버지께서 해주신 거 아니었나요?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으면 결국 우리 둘이 갚아야 하는 빚이 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께서 은퇴 준비도 다 안 되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처리하지? 집을 팔면 받아야 했던 신축 아파트는 얻은 걸 텐데 이 딱 보니 서부류이 팔리질 않을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게 식인데. 거기다 가니까 나는 공무원이라 철저합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아. 부모님께서 회사 대표인 장인 어르신께 굴복하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지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아니야? 남편은 적반하게 화장을 하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방법이 없었어. 부모님에게 따지고 들 수도 없고
돈도 없어 대출권 채우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결혼했기에 아직 신혼인데 문제를 갈라설 수도 없었어. 그냥 참고 살았어. 허리띠를 조시며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남편은 승진을 해서 과장까지 올랐지만 부장이 되지 못했어. 부장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쉽지 않더라. 회사 인원이 많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서 자리가 쉽게 나지 않았거든. 그래서 시어머니가 서운해서 난리 난 거야. 사도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사위가 능력이 있으면 말이야. 자리도 떠내줄 줄 알아야지. 마령과장으로 살기를 할 건데 내가 내 조를 잘해야 해. 우리 아들이 부장이 되어 월급이 좀 올라야 우리도 천만이 트일 거야. 이 나이에 양반이 경비 일을 할 필요가 있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네. 우리 남편 월급이 오르면 왜 어머니 숨통이 트이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도 두 아이 있는데 월급으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어머니께서도 사줄 테니까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파트 재개발이 안 돼서 이사도 못 가고 붙어 살고 있어. 대출금 갚느라 그동안 고생했다. 돈을 쓴 것 생각하니까 죽고 싶어지거든요. 아이의 월급이 좀 오르면 우리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저희도 오는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 죽겠거든요. 용돈은 지금도 약간씩 줄고 있어요. 많진 않아도 생활비는 쏙쏙 주고 있어요. 돈도 없이 꿈도 못 펴는 상황에서 바라는 게 많지 않나요? 정말 답답하죠. 돈 때문에 힘든데 친정에게 손을 벌리기도 싫었어요. 시댁에서 해주는 게 없는데 왜 친정 돈을 끌어다가 시댁을 도와야 하는지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시댁에서 우리 친정집에서 조금이나마 도와주기를 바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의무도 아니고 더 요구할 순 없었죠. 그래서 승진을 탐탁합니다. 승진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승진이라는 말이다. 정말 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인인데 그 자리 하나 내주는 게 어렵나요? 남편이 일을 잘하지 않아서 승진할 만한가요? 최근에 아버지께서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일을 잘 안 하는데 아래 사람들한테 떠넘긴다고 하던데 승진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자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 싸울 걸로 보이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는 그냥 무시해도 될 듯 싶었어요. 아니라면 장인이 대표인데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과장직으로 살아야 하는지요? 너무하지 않아? 가족이라고 해도 사위는 남이라고. 이게 운명인가? 하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니까 나도 뭐랄까 시어머니 집에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승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잘짜 말을 해서 일이 끝났고 시간이 흐르다가 우리 아버지 칠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칠순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아버지 칠순이 환갑도 넘겼는데 제대로 챙겨줘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나이 먹은 사람이 사랑 다니고 그런 걸 일일이 챙기냐? 됐다. 앞으로 더 오래 살 거니까 따로 칠순은 안 챙겨도 된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도 칠순이니까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고 싶어. 그리고 최근에는 고민이 되는데 나도 이제 일선에서 조금씩 물러나야 할 때인 것 같다. 아니, 아직 이르지 않나요? 아버지 나이가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에게 줄 알아야 하는 법 아니겠니? 언제까지 남편을 만영과장으로 내버려 둘 거예요? 회사에서 올해는 일을 했고 자식들은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도 없다고 하니 대표 이름과 계약서도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옆에서 침만 뱉다니. 쓰나미처럼 격렬하게 말을 하겠다. 그러던 남편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다 일어서자 아버지를 향해 되연생 뭐라고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요. 장인님은 저에게 지금 당장 대표직을 물려주시려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잘못하면 책임을 물을 것 같은 분이 언제 대표직을 맡게 될지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실 줄 알았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회사를 세우고 경영하면서 언젠가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다고 말하셨어요. 하나의 자식은 공부에 빠져들어서 제대로 못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게임만 하면서 노는데 그래서 대표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미 충분히 돈을 벌었고 노후 준비도 끝났으니 이제는 여유롭게 살 거예요. 아버지도 회사에 몰두해 오셨으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7년 뒤 회사에서 은퇴하시고 대표직을 남편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셨고 남편은 그 다음 날부터 등비치를 타고 떠나다니요. 대표라는 직위의 매력이 그리 큰가요? 고개도 숙이지 말고 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떡 한 덩이를 주었더니 곧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조용히 해달라고 하나 하루도 못 가서 시어머니가 알아채셨다고 해요. 정말. 승진해준다고 해도 이 정도의 선물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아들에게 대표직을 물려주신다니까요. 아이고, 이게 내 조지. 우리 아들이야? 아, 네, 아버지도 이제 칠순이가 회사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걸 봐선 아마 아들한테 회사를 넘기려는 마음이 드는 모양이었어요. 젊은 세대에게 일을 물려주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던데 역시 오랜 기간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대표 자리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아들은 노력 없이 편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버지는 아들이 대표 자리를 맡게 된 것을 축하하며 월급을 결정하는데 아버지는 생활비를 3에서 400만 원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어머니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차단해 버리는데요. 아버지는 돈을 드리기에 아까워하지만 어머니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후 아버지는 조용히 대표 자리를 물려줄 준비를 하고 남편은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봤는데 조용히 물러나서 고민에 빠지신 것 같아요. 회사 동료들이 아버지에게 은퇴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서는 기념으로 남길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며 고민을 했고 저도 준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따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만난 후에 어머니가 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나왔는데 돈을 어떻게 구했는지 의아했죠. 어머니는 자랑스런 아들의 회사 대표 부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절약해야 한다며 걱정을 표현했고 시댁에 돈을 퍼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회사 대표의 아들인 제게도 노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도리에 부탁드려도 아버지께서는 제발 돈을 아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공원에서 우리 아들을 만나서 팔을 잡았다고? 너는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보이지만 나랑은 상관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딴지를 거니? 어머님의 아들인 나랑 만나서 팔을 잡았어. 나 없으면 회사 대표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텐데. 우리 아들 능력도 충분한데 왜 이러니? 아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러 나왔어. 응, 이걸 받아. 그 후에 서류를 던져주더라고. 보니까 이혼 서류더라고. 황당해서 왜 이혼 서류를 줘? 엄마가 이혼 서류까지 써주셨네. 아이고. 뭔 짓을 하는 거야? 지디라고 말했어? 우리 아들이 대표 자리에 앉는데 그런데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이 포기할 이유가 없어. 양육비와 너무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아들이 여자 만나도록 내버려둬. 왜 우리 아들이 너랑 살아야 해? 헤어져. 우리 아들이 지금 대표가 됐거든. 너 아버지 은퇴하는 날에도 우리 아들 취임식을 하려고 했었잖아. 인수인계는 끝났대. 좋아. 우리 아들을 위해 도장을 찍어달라. 긴 시간 동안 이혼 서류를 읽다가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마사지를 예약해놨다고 하더니 진짜 기가 막혀서 바로 친정집으로 갔어. 친정에서 아버지는 인수인계를 다 끝내고 집에서 여유를 즐기고 계셨는데 내가 이혼 서류를 밀어버릴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지르셨다. 시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부정적인 말들을 모두 고스란히 전달해드렸어요. 그들은 우리를 배은망덕한 사람들로 부르며 분통을 터뜨리셨죠. 그에게 우리도 한번 뒤통수를 맞추어 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결국 아버지의 은퇴식과 남편의 취임식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우리는 공장에 의자와 단상을 설치하여 아버지와 남편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어요. 시어머니는 모피코트를 입고 나타났어요. 겨울이지만 공장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서 무척 춥겠죠. 아버지의 은퇴식 후에 남편의 취임식이 이어졌고 아버지께서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 칠순이라서 여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사위에게 대표직을 넘기겠다는 의도로 이 자리를 마련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제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식구들도 아직 물러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했죠.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 사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식구들이 모두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약속했어요. 30대부터 40년간 이어온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망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곳에 함께하는 식구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퇴식과 치정은 아직 없는 일로 제 칠순잔치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 말에 준비된 독선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장인,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대표직 명함도 파고 명패도 새로 달았습니다. 인수인계도 다 끝난 마당에 갑자기 취식 당일의 얘기를 바꾸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도 이미 제가 대표직에 오르는 걸 다 알고 있는데요. 그거 명패 명함이 몇 분이나 들었다고? 아, 내가 계좌로 쏴주겠네. 자네에게 대표 자질이 있어야 내가 이 회사를 믿고 맡길 텐데. 그동안 과장만 달고 성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월급만 받았는데. 아, 내가 사위랍시고 대표 자리를 주면 회사 식구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거란 걸 이제야 깨달았지? 뭔가 게다가 자네 이제 내 사위도 아니잖아. 가족으로서 세습하는 건 못할 일이지. 내가 은퇴할 때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자네에게 넘기는 건 아닐 것 같아. 미안하네. 이러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꿔서 근데 내 회사니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여기 실무자들 중에서 제가 다시 대표 자리에 앉아달라는 게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에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대표님은 영원한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소리쳤다고요.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말이죠. 아니, 왜 장인을 사위로 대우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남인 취급하시는 건 아닌가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지금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결국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시어머니가 남편 눈치를 본 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민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촉구하기 위해 남편의 직업이 공무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거절하고 이혼하지 말자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선 열전하지 말라고 선을 넘어가서 남편에게 달려가 모피 코트까지 잡아서 멱살을 붙잡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혼란스러워하며 시어머니를 말려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혼했을 때 양육비를 넉넉하게 준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은 당황했고 결국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혼자 떠난 게 아니에요. 이혼 서류를 직접 작성했던데 분명 제가 아니라고 쓰여 있었던데. 이혼할 생각이 들면서 같이 살필 필요가 없는 것 같았어요. 장인께서 회사를 넘겨줄 생각이었던데 그때 서류에 사인을 안 했어요. 변호사와 상담 중인데 장인이 서류에 사인을 안 한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장에서 부려줘서 다행했어요. 남편은 망연자실하며 주저앉았고 직원들은 몰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팔짱 끼고 바로 앉아서 남편의 행동을 깔보고 있었어요. 이혼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해고당해도 제대로 정산해주겠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남편은 땅을 치며 울어서 참으로 꼴 사랑스러웠어요. 직원들은 찍찍 욕하면서 아빠가 뒤통수를 치려는 것 같다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일을 다 망쳤다고 입방정 때문에 실망스럽다며 떠나더라고요.
나는 회사 대표의 딸인 것을 알고 접근한 것이었다. 어떻게 난 얼마나 잘 몰랐을까? 그런 당연한 사실을 놓쳐버릴 수 있다니? 진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난 바깥으로 내던져졌지. 우리 쌍둥이 남동생들은 문신이 가득한 애들이야. 근데 가족 건드리면 건들 확히 참지 못하는 놈들이지. 진짜로 애들은 대단해. 망가질라도 가족 사랑은 대단한 놈들일세. 결국 그들이 내 편이었지? 요즘에는 나이 더 먹어서 정신 차렸나 보다. PC방 운영하면서 착실하게 살고 있고 직원들을 칠순전 못하게 식 다 떨어지니까 나가라고 야유를 받으며 난리가 났어. 그 후에는 출정비에 직원들과 함께 칠순 잔치를 즐겁게 하며 지냈어. 그런데 남편이랑 시부모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집에 돌아갔지? 시댁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혼 소송도 함께 받았어. 소장을 보내며 얼마나 통쾌했는지. 그들은 한동안 마음의 상처를 안겨줄 테지. 모르겠지만 저는 2번, 3번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혹은 아빠가 없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가 낡은 집을 벗어나 결국 도망쳤고 짐 다 챙기기 귀찮고 새 집도 사야 한다고 하니 우선은 부모님 댁으로 이사했어요. 어쨌든 그 집은 제 집도 아니었으니까요. 이혼 소송하면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고 다 그 사람의 재산이었으니까요. 사치부리는 그 놈에게 한번 간파하는 기회도 없겠지만 백수가 되어 어떡하나 몰라요. 이혼 소송하면 남편이 몇 번이고 찾아왔는데 쌍둥이 동생들을 불러서 그 인간을 처벌해달라고 부탁했죠. 그 애들이 참 무섭게 생겨서 찾아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그 후로 더는 찾아오질 못하고 이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재산 분할에 관한 소송 중이지만 법이 제 곁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